안녕하세요, 세나킴입니다. 열량 제로 식품, 열량이 높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미나미 기우타키님의 책 내용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칼로리 없는 단 것을 만들어내자라는 것이 글로벌 대기업의 발상입니다. 그들은 먹을거리를 자연계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 합성으로 만들어내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사람을 건강하게 하려는 개발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 합성으로 만들어낸 물질을 식품에 사용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도 그 결과물 가운데 하나로서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점차 가속화되는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인공 감미료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 분해, 흡수, 대사, 배설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소화되고 분해된 물질이 체내에 흡수되어 대사 과정을 거쳐 신체의 기능 유지나 성장에 도움을 주고 불필요한 물질은 몸 밖으로 배설됩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것을 먹는 한 반드시 이 과정을 반복하지만 인공 감미료는 이 과정을 단축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청량 음료의 단맛을 내는 스크랄로스, 아세설팜 K 등은 체내에서 소화도 되지 않고 대사도 되지 않아 열량은 내지 않지만 많이 먹으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줍니다. 또한 칼로리가 없다 해도 단맛을 느끼면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 인슐린이 분비되어 체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해 체내 대사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인공 감미료는 우리 몸 안에서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돌아다니면서 배설도 되지 않아 신장, 간장 같은 장기에 축적됩니다. 쓸모라고는 전혀 없는 물질이 쌓이기 때문에 간장, 신장 등의 장기 기능이 사약해지고 면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인공 감미료가 대사되지 않는 이유는 포도당으로 분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량이 없다, 열량 제로란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밖에 인공 감미료로 아스파탐이 있는데 설탕의 200배로 단맛이 나며 저칼로리 감미료 또는 열량 제로의 설탕으로 알려져 있지요. 수크랄로스, 아세설팜 K와 달리 아스파탐은 체내에서 분리되는데 분리 과정에서 메틸 알코올이 발생하고 이것이 신체에 흡수됩니다. 일본의 종전 직전 메틸을 함유한 저가의 술이 시중에 나돌았는데 이것을 많이 마신 사람이 죽거나 실망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독극물로 지정된 물질이 아스파탐을 통해 체내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섭취량이 적으면 괜찮다고 안심할 만한 물질이 결코 아닙니다. 아스파탐은 뇌에도 위험하고 뇌종양, 백혈병 등 암과의 관련성도 상당히 많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열량 제로는 아니지만 역시 공업적으로 만들어진 데다가 문제가 제기되는 감미료로 액상과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거의 같은 것입니다. 값이 싸고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 진열된 달콤한 식품이나 반찬, 냉동식품 같은 가공식품에 대량으로 사용됩니다. 아이스커피나 아이스티에 넣는 것이 액상과당, 즉 고과당 시럽입니다. 고과당 시럽의 원재료는 옥수수인데 천연식물로 만들어진 것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옥수수 대부분 유전자 변형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당류 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혈당치를 상승시키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된 비만이나 당뇨병 문제에 책임이 많은 물질로 체내에서 다량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등 폐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토록 위험한 감미료를 섭취할 필요가 있는 걸까 의문이 들지만 섭취하지 않으려 해도 캔에 담긴 주스나 커피, 홍차, 주스에까지 감미료가 들어있어서 불굴의 의지를 가지지 않고서야 이들 감미료를 피할 수 없는 게 우리네 현실입니다. 인공 감미료는 두려워해야 하는 물질인데도 그 위험성에 대해서 전혀 알리지도 않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이나 음료에 당연히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죠.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아 열량 제로 식품은 위험하다, 고가등은 피하는 게 좋다라는 의식이
공공연하게 확산된다면 제조사들도 긴장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곳이 아무도 없는 게 슬픈 현실이지요. 제조사 대부분은 대기업이고 굉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거란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악용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파는 한 이러한 나쁜 음료와 음식들은 계속해서 생산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자신이 무엇을 먹고 마실지 스스로 잘 선택해야 되는데 정말 슬픈 것은 저희 아이들도 보면은 아침에 출근할 때 편의점 들려서 이 캔을 꼭 하나 먼저 마시고 또 중간에도 마시고 하루에 2-3개는 꼭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이렇게 우리 몸에 안 좋다라는 사실은 모르고 그냥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몸에 좋지 않지 않겠냐, 그냥 그 생각만으로 살찌니까 먹지 마라 이렇게 했지, 이렇게 우리 몸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이것을 계속해서 마시면은 뇌종양에도 걸리고 백혈병, 암에 걸릴 확률도 높다고 하니까 정말 너무나 무섭네요. 그래서 정말 이런 사실은 나라에서건 뭐 누구건 이렇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누구도 말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국민 건강을 위해서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가끔씩 인공감미료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인공감미료를 이렇게 쓰지 않게 하는 게 그런 운동을 한다면 대기업에서도 국민을 위해서 정말 건강한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알려서 그렇게 만들기는 너무 힘이 없는 사람이고 정말 공영방송 같은 데서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 국민 건강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이 비만한 사람들이 많고 또 비만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기저질환,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이런 것들이 앓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음식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여러분들 먹는 거 하나하나 너무 신경 쓰고 뭐 이러면은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자연에서 나온 채소나 과일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밥도 될 수 있으면 흰쌀보다는 한 3분도 정도로 조정한 그런 쌀로 먹으려고 노력하고 콩을 많이 먹는다면 이런 기저질환 같은 거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뒷부분 얘기하는 데는 제가 아무리 힘을 내서 말을 하려고 해도 자꾸 힘이 빠지네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